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을 앞둬서 그런지 두 분 표정도 한결 네.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네, 설 연휴 때 어떻게 좀 쉬세요, 일하세요? 저는 아마 가족 모임 한번 하고 계속 나올 것 계속 일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고향에 갑니다. 네, 고향에 가시는군요. 자, 이번 주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10일부터 12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이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일을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가 나왔습니다. 좀 올랐네요. 네, 이것은 이제 전주 대비 5%포인트 가량 오른 것인데요. 1,003명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그 수치상 사실은 되게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게 수치가 이제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할 정도로 큰 수치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이제 26%에 그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격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김봉신 대표께서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서 긍정률이 상승한 건데요. 58에서 63. 그런데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움직임이지만 통상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5%포인트 한 6%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부정률은 지난 12월 3주부터 미세하게 계속 빠져서 지금 26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12월 3주에 36이었습니다. 네. 지금 26이죠. 10%포인트가 계속해서 빠져서 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률 26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략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 초반에 한 달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건데 지금 부정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러면 취임 초기하고 비슷해지는 거고요. 네. 지금 긍정률 63은 이것도 취임 초기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한 거죠.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앞불사 이런 정책 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 예전에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뭐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네. 미국산 소고기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긍정률이 막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는 놀랍게도 60%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부정률은 많이 낮아졌다. 이게 참 재미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계층별로 봤더니 무직, 은퇴, 기타이신 분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직 또는 은퇴, 네. 기타 이런 분들 중에서 긍정률이 20%포인트가 확 뛰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요 무직, 은퇴, 기타층에서는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20%포인트. 이렇게 보면 무직, 은퇴, 기타는 뭐 취직을 아직 못하신 취준생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은퇴를 해서 연금소득이라든지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로부터 이제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산업 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소득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 중에서 20%포인트 뛰었다. 이거 부동산이 묘하게 연상되는 그러한 계층 내에서의 변동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정파의 수장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국면에서는 어느 게 부각되고 어떤 국면에서 다른 게 부각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 지지율도 정파 수장 이미지가 더 드러나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때는. 근데 전체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가 커지게 되면
국정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현상들 나타나는데 지금 특이한 현상은 이렇게 정부 이제 여당 내에서 또는 이제 청와대와 이런 논란들이 정치적 논란들이 최근에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당 대표 측과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불거졌고 막 안 좋게 이미지가 기사화된 것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수적 성향이 있다고 강하다고 하는 70대 이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이 57, 잘못한다 32. 긍정이 높고 대구 경북의 가장 또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이 49, 잘못한다 39.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높은 거예요. 네. 대구 경북 또는 70대 이상에서. 그러면 더 이상 대구 경북을 뭐 보수라고 물론 이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이건 내가 이제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대통령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60% 이상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조사했고 전화조사 인터뷰 100%,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 평가 요인은 어떤 거였고 부정 평가 요인은 어떤 건지 좀 비율적으로 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대통령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631분 대상으로 자유응답으로 받았을 때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 민생. 16%. 그런데 단일 이슈에서 부동산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11%. 부동산 잘한다가. 정책. 예. 잘한답니다. 긍정 이유. 외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교 현안이 없었죠. 그래서 5%포인트 빠져서 10%인데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가 상승이라는 것도 5%로 여전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예. 이 정도로 보면은 지금 연휴 앞두고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이렇게 경제 민생에 대해서 평가가 좋다. 부동산 정책도 나온다. 주가 상승도 나온다. 이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연휴 밥상머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이야기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260분 중에서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는 부정한다라는 분들이 4%포인트 많아져서 15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민생 고환율까지 붙어서 15. 이게 이제 2위인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부동산도 있고 경제 민생도 있고 고환율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자 중에서 15%라고 했을 때 부정평가자가 260분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11%가 사실은 명수로 따지면 더 많은 거죠. 예, 2배까지는 안 돼도 한 70명 대 한 40명 수준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표님은 뭐 어떻게 네,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대통령들 이제 국정을 평가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상당히 탄탄해지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대통령들 평가할 때 보면은 근거는 없는데 대략 잘한다,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근거를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게 되면 주가 뭐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제 경제 분야의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련한 문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줄을 이뤘던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긍정 평가하는 이유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주택자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의 지속성과 안정성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 22%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고요. 예. 반대로 국민의힘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지금 두 당 다 당내에서 뭐 갈등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보면은 한 당은 오르고 한 당은 또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면서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보면 대통령 긍정률이 5% 올라갈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3% 올라갔다 치면 이거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덕본 거다. 덕분 거죠. 예, 예. 이 정당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이번 조사가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4.7%입니다. 네. 그런데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8.7%예요. 그러면 이제 4%포인트 더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보다 조금 더 잡혔다라는 것은 지금 보수이신 분들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 응답하실 흥이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이 안 나는. 기분이 좀 언짢으시구나. 그렇죠. 아,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도 지금 전화 받을 맛이 없어. 그렇죠. 전화 아유 귀찮아요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국민의힘 지지도가 22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저점이거든요. 예, 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봐서 저점에 가까운 20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거는 20% 선이 위험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26, 24, 22로 빠질 때 그때쯤에 장동혁 대표 단식 그리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25에서 횡보할 때 이때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가 줘야 전고점 26을 돌파하고 30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3%포인트 빠져서 22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당내 어떤 뭐 사람들 쓰는 문제,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다급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무당층은 2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조사 방식이 중도층들 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응답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선거에 투표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땐 정신승리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방선거도 60%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분들도 투표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샤이층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응답을 안 하는 것이라는데 샤이적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순간의 여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 끝난 다음에 예측이 왜 실패했지? 뭐 그때 샤이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샤이층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방어하는데 급급하는 것이거든요. 가리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게 대구 경북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이번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도 32예요. 네. 동률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도 이제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24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 정당 지지율이 이 두 당이 동률이거나 또는 오히려 이제 여당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또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60대에서 47대 25, 70세 이상에서 40대 35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이 정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수층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표출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야당 지지율이 선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이 어쨌든 전체 민심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선으로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수치가 좀 지역색이 옅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자기가 그동안 우위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나 그 연령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업주부라고 응답해 주신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 48 나왔습니다. 전업주부 중에. 네. 절반에 가깝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29회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명절 때 가족 간 모여서 말씀들 하실 때
참 국민의힘이 지금은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각 세대별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인기를 좀 끌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원래 보수 성향이 강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연령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이 응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층에서 보수 정당이 좀 더 낫다는 것.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그런데 자영업자 층에서 봤을 때 민주당 40, 국민의힘 30이거든요. 예. 원래 자영업자들도 보수성이 강해서 보수 정당 지지 선호가 예전에는 훨씬 강했어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방향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6.3 지선부터 투표권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내리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찬반 여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하한 연령 이제 만 18세에서 16세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18%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77%. 압도적으로 반대가 반대가 많네요. 월등히 이제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설문 문항에 이제 그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설문 문항에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귀하는 선거 하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부연 설명 없고요. 예, 네. 부연 설명 없습니다. 맥락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80%가 반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72%가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을 어딜 좋아하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한테도 설득을 사실은 못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한테는 그 정당의 지지자들한테는 당 대표가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면 수용도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지 작업들, 설득 작업들이 사전에 좀 필요한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또 우리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근데 유독 이게 별 이슈가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심이 있다가 44%가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림픽 관심도로서는 역대 최저입니다. 네. 직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 53. 그 전에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30%대였으니까 낮았는데 그 전에 평창 71, 리우올림픽 2016년 60. 막 60%대였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인기가 좀 떨어지고 지금 동계올림픽 두 번째로 낮은 44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저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그런가요? 아마 KBS에서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신문 기사나 이제 네. 인터넷 통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좀 보게 되니까 그런 관심도가 그게 계속 어떤 실시간 현장 영상들을 보면서 관심이 올라갔을 때 관심도 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막혀 있는 측면도 이번에 관심도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또 애쓴 그 선수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네. 못 보는 국민들한테도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기간 국민들의 어떤 통합에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282님 최가훈 선수 우리나라 희망을 품고 내일로 나갈 수 있게